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 3억대까지 떨어져서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권리 분석부터 얼마를 쓰면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25bp 금리가 줄었죠. 앞으로 점점 더 기준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대로 25, 26년도에는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를 배우셔서 다가오는 25년도에 미리 아파트를 선점을 하신다면은 26년도에는 좋은 수익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건은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4층 물건입니다. 층수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감정가 5억 2천에서 지금 1회 유찰되어서 3억 6,400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79제곱미터로 대략적으로 한 30평형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20년도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좋은 구조인데,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같이 볼게요. 총 층수는 46층이고요. 46층 중에 4층이니까 층수는 상당히 낮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보존연식은 21년식으로 지금 3년밖에 안 됐죠. 신축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은 사진만 봐도 정말 깔끔해 보인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1층은 당연히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게 겨울 가을에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름에 보면은 무척이나 잘 꾸며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근 사진이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깔끔하다라고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이외의 특이사항은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요즘 확장을 다 해놓죠. 하지만 확장이 안 됐으면은 시세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확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요거 점점점점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부 다 확장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그대로 발코니가 있지만 이쪽과 이쪽 뒤쪽은, 그리고 여기까지 전부 다 확장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는 알파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확장은 웬만큼 다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단지 정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은 세대수가 701세대로 세대수가 뭐 완전히 대단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단지다라고 확인이 되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4대죠. 그래서 상당히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수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타입이 다르죠. 그래서 경매 물건의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103동 402호 물건이고요. 보면 여기 1층과 2층은 아마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2층 더 위에 있는 물건이고 107.95A 타입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거를 여기서 보면은 107.95A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확장형 물건이기 때문에 이쪽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방 3개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자그마한 방도 방이거든요. 그래서 방이 실제로는 4개 정도까지 쓸 수 있겠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2개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무척 잘 돼 있는 물건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단식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자체 내에서는 장점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도 무척이나 좋은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 분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바로 앞쪽에 가깝죠. 구례역 김포 골드선이 초역세권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당연히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경매 물건은 이쪽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뷰가 나 있는데 완전히 막혀 있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아파트에 막혀 있겠죠. 그래서 뷰가 특별히 좋은 물건은 아니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축소해서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이쪽 아파트 단지 물건이고요. 학구는 약간씩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까운 대신에 학구는 아래쪽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초등학교가 각각 하나씩 있고, 이쪽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도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군이 전부 다 가깝지 않아요. 거리가 약간씩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군은 초, 중, 고가 전부 다 도보권으로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쇼핑 이용도 편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관공서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도보로는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생활 인프라가 이쪽에 정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인점이나 은행, CGV,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기도 무척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호수공원도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쭉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인포 중에서도 끝에 쪽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울로 나가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단지 자체적으로는 장점이 많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문제점이 있는데 보면은 21년도 이후로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이쪽에 이상하게 딱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마냥 끊겨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오류예요, 오류. 거래가 21년도부터 모든 700세대 물건이 한 건도 안 되고 있다는 건 말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걸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거래가 안 되네 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단지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보는 건데 이 아파트 물건이었고요. 쭉 내려서 보면은 경매 물건은 이쪽 해당되는 평수였는데 아까보다 타입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5개나 확인이 되는데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4년 8월 달에 29층이 5억 8,200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42층 탑층이 5억 6천, 18층, 31층까지 거래가 되었고 5억 중반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타입의 물건을 보시면 올해 1월에 이거는 임대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타입은 거래가 조금 많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같은 타입들이죠. 같은 타입들이 저층은 5억 초반, 중층 이상은 5억 중반 정도로 확인이 되고 5억 중반 약간 안 되는 가격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을 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5억 중반 정도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세가 5억 중반 내외 정도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저렴한 타입은 5억 초반에서 중반, 한 5억 3, 4천 정도 됐었고요. 어떤 것들은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호가를 한번 볼 텐데요. 호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이 5억 5천부터 나와 있고요. 9층이 5억 6천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사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5억 5천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물건은 4층이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된 부분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5억 초반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안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달에 5층이 5억도 거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호가가 올랐다고 한들 실제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요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5억 4천 정도도 괜찮겠지만 수요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5억 2천, 5억 3천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중개사분 3분에서 4분 정도한테 꼭 시세를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중간치인 5억 3천 정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시세가 5억 2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추천 입찰가에서 1,000만원 낮춰서 입찰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를 5억 3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입찰을 들어가실 텐데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갑구와 을구 두 가지를 볼 텐데 갑구에는 가압류, 임의경매 두 가지 권리의 종류가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한 가지 권리의 종류가 있죠.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기, 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들에 속하죠. 그래서 이 후보군 중에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는 요겁니다. 요거.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근저당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이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낙찰자 인수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여기 아래 3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준다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고요. 임차인문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만 잘해서 입찰만 들어가면 되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단기 투자하실 분과 실제 거주하실 분의 입찰가가 다를 예정이고요. 단기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4.9억에서 5억 사이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거주하실 분들은 5억 초반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24년 10월 31일 목요일날 부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